네, 오늘 뭐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또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저희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 시점에 뭐 안 할 수는 없고 다뤄봐야죠. 공식적으로는 기아차 공시 내용에 현재 그 애플과의 협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 보도 공시상으로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재는이라고만 한 단어 써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미래에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는이란 단어는 없어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놨기 때문에 주가 부침은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멘트 좀 부탁드리죠. 뭐 일단은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이미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이제 애플과의 협업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뭐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고 공식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일관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이런 IT 업체와 그리고 자동차 업체 간의 협업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구글과의 이제 협업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뭐 다른 업체들도 그런 협업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하고도 이제 현대기아차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제 뭐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론을 했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버려가지고 네, 조금 확정이 빠르게, 된 것처럼 다르게. 좀 너무 이제 세게 반영했던 점이 네.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는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플랫폼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딱 지금 모자르듯이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결론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충분한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 있는데 그냥 공시상 언제 진행한다고 공시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지금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미래에는 할 수는 있는 거고,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공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부분이 있고, 근데 앞서 이제 너무 그 변주를 올려가지고 그 당장 무엇인가가 나올 것처럼 이건 언론이 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도 이제 뭐 보도도 있고 뭐 멘트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주변에서 두 사람 당사자 간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서로 결혼을 거의 한 것처럼 하고 자식이 나온 것처럼도 얘기하고 네. 앞서 나간다 싶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의 전략은 과거에도 뭐 이런 패턴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른바 영어식 표현에 비딩 붙인다고 하잖아요. 경쟁을 붙여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이 나오니까 일본 업체들이 조금 개입을 하는 모양이죠. 그런 얘기도 좀 있죠. 지금 뭐 애플하고 협업을 뭐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온 게 일본 업체들 쪽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독일 업체들하고도 독일 폭스바겐 네, 또.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업체들하고도 이제 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OEM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자율주행 전기차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자율주행 뭐 내연기관차는 애플이 우리가 물론 할 수 있겠죠.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르지만 뭐 자율주행 내연기관차 뭐 애플이 하지 말란 건 없지만 결국엔 자율주행 전기차일 것 같은데 브레인이라고 해당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핵심 코어는 애플이 가지고 있고 이 외형적인 그 뭐 시쳇말로 껍데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단순 껍데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인가 협업을 할 건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포드랑 구글과의 협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솔루션 자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요.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 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커넥티드 카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생태계를 이제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어떤 이제 AI나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관련해서 솔루션도 이제 구글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겠다 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툴이나 이제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제품화하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것 그리고 브랜드화하는 거는 결국엔 포드가 이제 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서 이제 애플과 협업 관계에서도 완성차들이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IT 업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브랜드하고 제품화를 하는 거는 좀 완성차 쪽에 결국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곡해를 하고 있는 듯해서 애플의 목을 메고 있고 저거 아니면 사생결단이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예, 그쪽으로 너무 시선이 많이 몰려 있는 듯해서 조금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환기의 의미가 있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도 뭐 발표를 했고 거기 하나 더 붙인 게 이제 도심형 이 수직 이착륙 모빌리티 UAM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아차도 뭐 오타라는 법도 당연히 없을 거고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제 EGMP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부분이죠. 네. 현재 완성차에도 보게 되면은 각각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플랫폼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이나 뭐 GM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 뭐 이 정도 되는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선 전기차를 양산하는 시스템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 플랫폼보다는 이제 폭스바겐의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건데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려고 좀 공략을 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 반도체 얘기를 할 때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은 없지만 팹을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과 그런 뭐 독특한 분야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다음에 그거를 주문 수탁해 가지고 생산하는 파운드리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자동차도 거의 뭐 그런 형태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율주행의 역량과 그다음에 외형적인 것도 생산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외형 우리가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파운드리의 개념. 이런 현대차, 기아차가 좀 포괄적으로는 그렇게도 영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다르겠죠, 있습니다. 다르겠는데. 좀 차이가 근데 있습니다. 이제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이 상당히 거대한 화두니까.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파운드리랑 팹리스하고의 위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현재 다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처럼 이제 한 사이트에 생산해서 뭐 글로벌리 다 커버를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수출 장벽도 있고 그리고 수출하기에도 용이한 아이템이 아니죠.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생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좀 현재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각 글로벌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떤 상위 업체들이 갈리는 것처럼 네. 좀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와는 다른 완성차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히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복사하기가 쉽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그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좀 지배적인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가 부침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좀 출렁임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안 여쭤볼 수 없고 시청자분들, 주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부분이 주가 회복은 그러면 될 것인가? 애널리스트한테 이 주가 얘기 여쭤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만이라도 도움을 좀 네,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OEM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사실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번 파산했다가 재상진 후에 시가총액 지금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국 상승 배경은 이젠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완성차들도 미래차 중심으로 지금 사업 구조가 변경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주가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사들이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애플카 때문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애플카가 이제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다 오른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작년 4분기 때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었고 올해도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완성차들이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런 투자 비용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많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사이클에 접어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시작해놓은 사이클에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조정받은 거는 뭐 분명하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현대모비스도 오늘 주가 부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현대모비스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현대모비스 말씀드리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장 부품들, 그러니까 전동화, 전기차랑 관련된 부품들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현대모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EGMP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전동화 부분이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사실 두각을 못 나타냈었던 부품사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도 좀 짧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이제 기존 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는데 미래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카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비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벤트에 따라 주가가 막 출렁출렁 되는데 이 변동성이 크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근데 현대기아차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도 많이 변화구들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모셨고요. 이재일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